지금 학교를 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좀 단계별로 좀 나눴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잘 보시면 새 학기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은지를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에 대한 계획인데요. 진로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뭐 먹고 살 건지, 그리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 건지, 어떤 학과를 갈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정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아무리 늦어도 3월 초에는 원래 정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동아리 같은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좀 이따가 진로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데 자신의 관심사 같은 것들에 대한 주제 라인을 좀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로 희망 라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못 찾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학교 학과 소개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과 소개를 찾지 않는다면 학부모님께서 학과 소개 좀 찾아봐!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학과 소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나 주소 같은 것들을 카톡이나 이렇게 좀 공유를 해주시면 그래도 볼 아이들은 좀 보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학과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들을 조금 잡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시기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서울대가 됐건 연대가 됐건 고려대가 됐건 성균관이 됐건, 성균관 뺄게요. 이런 학과들, 서울대, 연대고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웬만한 학과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학과들을 보고 학과 소개를 보고 뭐 교육 어떤 커리들 아니면 인재상까지는 필요 없어도 무엇을 배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 정도는 좀 찾아보면서 자신의 관심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요런 거 할 시기가 된 게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만일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았다라면 꼭 하나가 아니더라도 두 개, 세 개를 잡아도 돼요. 그런 두 개, 세 개를 잡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씩 잡으면서 동아리나 진로활동 같은 경우 그런 라인으로 좀 선택하면 좋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나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만약 진로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변경된 사유를 요번에 활동을 하면서 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로가 바뀌어도 돼요. 대신 그 바뀐 이유가 생기부 안에 어떠한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1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내가 만일 2학년 때도 뭐 좀 연장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라면 주제 같은 것들을 좀 키워드를 잡아놨으면 좋겠고요. 만일 내가 꿈이 바뀌었다라면 그 바뀐 이유에 맞는 어떤 합당한 활동들 같은 것들도 계획을 짜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 안에다가 진로 라인으로 좀 넣어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동아리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본동아리 리스트가 좀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거 상담하다가 진짜 기가 막힌 게, 이제 학부모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자율동아리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자율동아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자율동아리 리스트를 지금 1학년 아이들한테 주고 고르라 그랬대요. 이게 무슨 나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진로활동 같은 경우, 지금 진로 동아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동아리 리스트를 빨리 짜줘야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에 CA 본동아리 이제 창제에 들어가는 동아리 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일단은 받아서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동아리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연관성이 있는 동아리면 내가 만일 뭐 생명이나 화학에 관심이 있으면 과학 동아리 같은 걸 들어가면 될 거고, 경영이나 경제에 관심이 있으면 사회 이슈 동아리나 아니면 어떤 경영경제 동아리를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전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만일 제가 전공이 없어요. 그러면 좀 포괄적으로 주제를 잡을 수 있는 독서 동아리나 어떠한 이런 뭐 토론 동아리들 아니면 어떠한 학술 동아리 같이 좀 이렇게 폭넓게 연구할 수 있는 동아리를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 동아리를 2학년 때 연장해서 했을 때 내가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안을 지금 세워놓고 좀 있으면 아마 연구계획서 갖고 오라고 할 테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 같은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자, 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요,
2학년 동아리를 연장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했던 동아리를 그대로 3학년 때 하게끔 하는 학교가 있고요. 2학년 때 동아리를 이제 끝내고요. 3학년 때는 모든 학생들이 담임 동아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담임이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학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3학년 담임이 그냥 생기부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동아리까지.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를 하셔야겠죠. 2학년 동아리를 그대로 연장해서 가는지 아니면 담임 동아리로 바뀌는지. 또 하나 담임 동아리로 바뀌었다라면 보통 과목을 쫓아갑니다. 영어 선생님이면 영어 가지고 주제를 잡는 경우가 많고요. 생명 선생님이면 생명 갖고 주제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이 자신의 과목을 가지고 주제를 라인을 짜는지 아니면 자유주제 던져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연장선으로 가는지 담임 동아리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자, 또 하나는 봉사입니다. 봉사활동 오늘 저희 아시죠? 그 컨쇼가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고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올려드리는 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제가 이제 톡방 관리를 하는데 진짜 많은 회원님들이 지금 톡방에 들어와 계셔서 감동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봉사활동을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봉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뭐냐면 학교 봉사는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학교 봉사는 반영이 되는데 개인 봉사 있죠. 외부 개인 봉사가 반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봉사 리스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그거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들을 체크를 하고 학교 봉사는 대학교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신 봉사란이 없고 시간만 기재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일단은 대학교가 봉사 시간 같은 거 다 보니까 일단 학교 봉사는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봉사 리스트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봉사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랑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동아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3학년 봉사가 개인 봉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 봉사가 허용이 돼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외부 봉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코로나 현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좀 보고 활동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장담하는데 1학기 있죠. 1학기 때는 외부 봉사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대학교에서도 분명 반영을 할 거고요. 지금 봉사하러 다니면 더 욕먹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요양원을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온라인 봉사 같은 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역 봉사나 뭐 점자 봉사들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아 피 모자른데 피나 한번 뽑아줘. 헌혈 같은 것들을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진로 활동이에요. 진로 활동인데 이 진로 활동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학교에 진로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진로 활동을 구성해서 어떤 특강 수업을 진행할 거고 우리 학교는 어떤 진로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매해 학년별로 발표를 합니다. 이거를 보통 가정통신문으로 이렇게 보내는 학교들도 있고요. 처음에 학교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들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공지에다가 올려놓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학교 들어갈 때 학교에서 이런 안내 책자 줬을 겁니다. 그죠? 이 안내 책자에 동아리나 아니면 진로 활동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진로 리스트를 보고 제가 1년 동안에 어떠한 활동들을 하면 좋을지 그거를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는요 많은 활동을 한다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글자 수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진로 같은 경우 총 2100바이트 일명 700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한 3개 정도의 활동이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진로 리스트를 받았다라면 어떤 특강이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한테 연구 계획서를 내서 추가적인 내가 어떤 활동에 연구를 하겠다라는 걸 허락받아서 학교 안에서 얄팍한 보고서라도 낸다라면 우리 아이만의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내가 진짜 학교 활동에서 어떤 주력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야 되니까 진로 리스트를 잘 파악하면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보고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지는 이런 시기가 새학기 3월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학기에 뭐 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나 동아리 같은 경우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생활기록부를 발전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라는 계획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와 계획을 지금 3월 초에 좀 시행을 하고 제대로 된 1년에 대한 이런 리스트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오늘 본방송 슬기로운 고딩생활 학생 분석 공개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